그걸 왜 저한테 따져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갇혀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겨우 살아나왔는데 며느리가 제 앞에서 한 첫마디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옆집 할머니가 우연히 들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화장실에 갇혀 있던 하루보다 더 차가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이고, 그 화장실 문 말이에요. 나도 한번 크게 당해봤잖아요. 빨래를 널다 말고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그러는 거예요. 손에 든 양말이 다 마르도록 이야기가 길어졌죠. 여름이었나? 문이 철컥 닫히더니 안에서 안 열리는 거예요. 손잡이가 헛돌더라고. 저는 빨래집게를 쥔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하루를 꼬박 갇혔지 뭐. 영감이 노인정에서 늦게 와서 화장실에 물이라도 받아놨으니 망정이지. 하루라는 말에 손이 힘이 풀렸어요. 처음엔 금방 열리겠지 했어. 그런데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 변기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지 뭐야. 세상에. 노인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갇히면 물도 못 마시고 다리에 힘 풀려 주저앉으면 그날로 큰일 나는 거예요. 탈수에 낙상에. 할머니는 양말을 탁탁 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정수 엄마도 그분 조심해요. 오래된 집 문이 다 그래. 조심하라는 말이 괜히 가슴에 걸리더군요. 사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 화장실 문도 영 시원찮았거든요. 그게 우리 집도 한 번에 잘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밀면 한참 걸리고. 거봐, 내가 딱 보니까 그 집 문이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빨리 고쳐요, 빨리. 그래야죠. 아들한테 말해서 사람 부르려고요. 그러자 옆집 할머니가 빨래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면서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근데 그 집 며느리는 자주 들여다봐요? 저는 잠깐 웃고 말았습니다. 바쁘죠 뭐. 다들 사는 게 그렇잖아요. 대답을 흐리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와서도 옆집 할머니 말이 자꾸 맴돌더군요. 하루를 갇혔다는 말, 물도 못 마셨다는 말. 그러고 보니 혼자 사는데 혹시라도 화장실에 갇히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아찔했어요. 바빠서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집에 뭐가 고장나면 늘 옆 동네 사는 아들이 사람을 불러줬습니다. 수도가 셀 때도 그랬고 전등이 나갈 때도 그랬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그런 걸 찾는 것도 영 서툴렀고 수리업체 전화번호 하나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아들한테 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들이 한창 바쁠 시간인데 이런 걸로 전화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옆집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더니 며느리가 받았어요. 네, 어머니. 정수는 뭐 하니? 좀 바꿔줄래? 지금 씻고 있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별건 아니고 화장실 문이 자꾸 안 열려서 누구 부를 사람 좀 알아봐 달라고. 수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어요. 문이요? 응, 닫히면 잘 안 열려. 옆집 할머니가 그 문 때문에 하루를 갇혔다잖아. 노인들은 그게 위험하다고. 아, 알겠어요. 알겠다는 말투가 어쩐지 빨리 끊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죠. 정수 씻고 나오면 꼭 좀 전해줘. 사람 부르자고. 응?
네. 내가 직접 말하면 좋은데 통화하기가 영 어려워서 그래. 너희 둘 다 바쁘잖니. 제가 전할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더군요. 며느리가 전해주겠다는데 무슨 걱정인가 싶었어요. 그래, 고맙다. 바쁜데 미안해. 아니에요, 끊을게요, 어머니. 전화를 내려놓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말은 했으니 이제 사람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달력을 보며 며칠 안에 고쳐지겠거니 그렇게 셈을 해봤어요.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콧노래가 다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걱정 마세요 하던 목소리가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래,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싶었어요. 그날 저녁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또 문이 한참 안 열렸어요.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어깨로 밀고 나서야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다 났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겠네. 혼잣말을 하면서도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며느리가 전해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내일 모레쯤이면 사람이 와서 뚝딱 고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옆집 할머니가 또 담장 너머로 물었습니다. 문구 치는 사람 온대요? 곧 올 거예요. 어제 며느리한테 말해놨어요. 잘했어. 그런 건 미루면 안 돼. 나처럼 당하기 전에 고쳐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래를 널었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문을 밀었는데 또 한 번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날 밤에도 화장실 문은 한참 만에 열렸어요. 등에 식은땀이 다 났지만 이틀이나 사흘 안에는 사람이 오겠거니 했습니다. 며느리가 분명 아들한테 전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고 치는 사람 아직도 안 왔어요?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또 물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같은 질문이었어요. 오기로 했는데 바쁜가 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바쁘면 그렇지 뭐. 그래도 사람 부르는 게 뭐 그리 오래 걸린다고.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인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기별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또 받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저번에 문고칠 사람 부른다더니 아직 연락이 없어서. 수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어요. 아, 그게 제가 그이한테 말은 했는데요. 말은 했고? 네, 했는데 그이가 요새 야근이 많아서요. 주말에 알아본다고 했어요. 주말에? 그래, 알았다. 금방 될 거예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또 걱정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손끝이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말은 했다는데 왜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었을까요? 저녁에 옆집 할머니가 호박전을 들고 왔어요. 마루에 앉아 한 점 먹는데 할머니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정말 전한 거래요? 전했대요. 아들이 바빠서 주말에 본다고요. 옆집 할머니가 전 접시를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보더군요.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혹시 며느리가 깜빡한 거 아니야? 전한다고 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에이, 설마요. 분명히 전했다고 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정수 엄마가 직접 아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봐요. 우리 애가 야근이 많아서 통화가 잘 안 돼요. 며느리가 전했다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괜히 저런 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간 문은 빨리 고쳐. 나 봐. 하루 갇혀서 있다 죽다 살아났잖아. 알았어요. 곧 고칠 거예요. 할머니를 보내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문이 또 안 열렸어요. 이번엔 한참을 끙끙대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거 참. 저는 그날부터 문을 다 닫지 않기로 했어요. 옆집 할머니처럼 슬리퍼 한 짝을 문틈에 끼워두고 썼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주말이 왔지만 수리기사는 오지 않았어요. 아들한테서도 전화 한 통 없었고요. 월요일 아침 옆집 할머니가 또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말에 온다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이건 며느리가 전하지 않은 거라니까. 아니에요. 바빠서 그런 거겠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도 제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수 엄마,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 노인 혼자 있는 집에 그 문이 얼마나 위험한데. 일단 슬리퍼 끼워놓고 쓰고 있어요. 괜찮아요. 슬리퍼가 무슨 소용이야. 발로 차이면 그냥 다치는 거지. 할머니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아들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날 저는 큰맘 먹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평소엔 문자 같은 걸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았고 손가락도 자꾸 엉뚱한 곳을 누르거든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직접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 문이 자꾸 안 열린다. 사람 좀 불러다오.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쓰고 겨우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엔 우리 아들이 직접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못 본 건가 싶어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또 문 때문에요? 며느리 목소리에 전에 없던 짜증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아니, 정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그이 요새 진짜 바빠요. 문자 볼 정신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건 급한 일이라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면 그이 신경만 쓰여요. 알아서 챙기겠다는 말이 어쩐지 가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알겠다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급한 일이라는데 왜 다들 나중에 하는 걸까요? 설마 이 문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 혼자 중얼거리며 자리에 누워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도 며느리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잠들기 전까지 슬리퍼가 문틈에 잘 끼워져 있는지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위태로운 일인 줄도 모르고요.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요. 오늘은 저희가 못 가요. 오늘은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아침부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들르겠다던 말을 또 미루는 거였죠. 아니, 그럼 문은 언제? 그게 그이가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요. 다음 주에 꼭 봐드릴게요. 또 다음 주? 어머니, 자꾸 그러시니까 저도 좀 힘드네요.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힘들다는 말이 며느리 입에서 나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갇힐까봐 무서운 사람은 전대 말이죠. 내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 한 명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니?
제가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자꾸 재촉하시면 더 안 돼요. 재촉이 아니라 위험해서 그래. 옆집 할머니는 그 문 때문에 하루를 갇혔다잖아. 그 할머니 댁이랑 어머님 집이랑 같아요? 어머니가 더 젊고 멀쩡하시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멀쩡하다니.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콕 찔렀어요. 점심을 먹고 나니 속이 영 불편하더군요.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슬리퍼를 문틈에 끼우려는데 그날따라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지 뭐예요. 수건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휘청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얼른 문을 짚었어요. 어이쿠. 그런데 그 바람에 문틈에 끼워든 슬리퍼가 툭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찰컥 문이 닫혔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설마 싶었거든요. 손잡이를 한번 돌려봤어요. 헛돌았습니다. 다시 돌렸어요. 또 헛돌았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왜 열려라 좀.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깨로 밀어도 봤어요.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핸드폰이 어딨더라? 거실 소파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만지작거리다 거기 두고 온 거였어요. 안 돼. 며느리한테 전화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손에 잡히는 거라곤 차가운 문고리뿐이었어요.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오지 않던 며느리가 제가 갇힌 걸 알 리도 없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없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낮 시간이라 동네가 조용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도 마을회관에 갔을 시간이었죠. 누구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제 목소리의 메아리뿐이었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야속해졌습니다. 그 전화 한 통만 제대로 전했어도 저는 지금 이렇게 갇혀있지 않았을 텐데요. 해가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좁은 창으로 들어오던 빛이 점점 옅어졌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사람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발소리가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멀어졌어요. 못 들은 거였죠. 가지 마요, 제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좁은 화장실 안에서 제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수돗물이라도 마시려고 수도를 틀었는데 하필 그날 상수도 공사 때문에 단수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군요. 하필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변기 뚜껑에 앉았다가 차가운 바닥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오전이 가고 점심때가 지나고 어느새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입안이 모래처럼 까끌까끌해졌어요.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처음엔 쾅쾅 치던 게 나중엔 톡톡. 그러다 손바닥으로 미는 것밖에 못했어요. 누구 없어요?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서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이 온 거였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문득 아침에 며느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멀쩡하시잖아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멀쩡하긴요. 저는 지금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차가운 타일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눈꺼풀이 자꾸만 감겼어요. 정신을 차리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두려워졌습니다. 정수 엄마, 안에 있어요? 희미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머리로 들이받듯이요. 여기 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분주해졌습니다. 정수 엄마, 거기 화장실이에요? 잠깐만 있어봐요. 그날 옆집 할머니는 마을회관에 제가 안 나오는 게 영 마음에 걸렸대요. 점심때가 지나도록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저녁에 김치전을 부쳐서 들고 온 거였죠. 그런데 대문을 두드려도 조용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덜컥 겁이 났답니다. 문이 안 열려요. 안에서 잠겼어요. 할머니가 문을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정수 엄마, 정신 차려요. 곧 사람들 와요. 조금만 더 버텨. 문 너머로 옆집 할머니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문을 톡톡 두드려 살아있다는 신호만 보냈어요.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쿵쿵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어르신, 들리세요? 문에서 좀 떨어지세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환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을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따라왔어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그러게 내가 그 문 빨리 고치라고 했잖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 손을 마주 쥐었을 뿐이에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이것저것 살피더군요. 탈수가 심하시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어요. 입안에 도는 물기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옆집 할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연신 제 손을 주물렀습니다. 정수 엄마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일찍 와봤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고치라고 했는데 속이 다 타네 진짜. 할머니는 김치전을 넣은 봉지를 손에 꼭 쥔 채였어요. 붙여서 들고 온 그 김치전이 결국 저를 살린 셈이 됐지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제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정수 엄마, 아들 번호가 뭐예요? 내가 전화해 줄게.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아들이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스피커를 켜놨는지 아들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정수야, 네 엄마가 화장실에 갇혀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어. 탈수래, 탈수. 네? 화장실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문이 고장났다고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다면서 며느리가 얘기 안 했어? 문이 고장났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듣는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네 안사람한테 몇 번을 전화했다는데. 잠깐만요. 저는 진짜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요.
아무튼 지금 바로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전화를 끊고 옆집 할머니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정수 엄마, 아들이 처음 듣는다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는 분명히 전했다고 했는데 주말에 본다고, 그이가 출장이라고, 그 말들은 다 뭐였을까요? 내가 그랬잖아. 며느리가 깜빡한 거 아니냐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깜빡한 거라면 차라리 다행이게요. 그런데 자꾸만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깜빡한 사람이라면 아들이 한 번쯤은 문 얘기를 들었어야 하잖아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또각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고는 옆집 할머니부터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어쩐지 미안함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요. 몇 번을 얘기했어. 정수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옆집 할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고쳐매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가 죽을 뻔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깜빡?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게 깜빡했다면 그걸로 다 돼? 며느리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또각또각 며느리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옆집 할머니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이고 참, 나도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 정수 엄마, 잠깐 누워 있어요. 저는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팔에 꽂힌 바늘이 따끔거렸어요. 며느리가 왜 저렇게까지 당당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문이 열렸어요. 옆집 할머니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정수 엄마, 왜 그래요 할머니?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화장실을 가는데 자네 며느리가 저쪽 구석에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 안 들으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뭐라고 하던가요? 할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친구한테 하는 전화 같았는데 나 오늘 못 나가. 진짜 짜증난다니까. 이러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갇혔다나 뭐라나. 그 문 고장난 걸 왜 우리한테 말해. 혼자 사람 불러 고치면 되지. 이러는 거야.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 나 얄미워서 남편한테 일부러 얘기 안 했어.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귀찮아 죽겠는데. 이러는 거야. 내가 그 말 듣고 다리가 다 풀렸잖아. 며느리가 깜빡한 게 아니었구나. 일부러였구나. 제 걱정이 그저 귀찮은 일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겠네. 괜찮아요. 말해봐요. 탈수라잖아. 탈수래. 뭐 어때?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나더군요. 그냥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문 얘기 전혀 못 들었어. 뒤따라 며느리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참다 못해 아들 앞을 막아섰어요. 정수야, 네 처가 일부러 말 안 한 거라네. 방금 복도에서 전화하는 걸 내 귀로 톡톡히 들었어. 시어머니가 얄미워서 안 했다고. 아들이 뒤늦게 들어온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정말 알고 있었어?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명을 찾는 듯 입술만 발싹였어요. 여보, 그게 깜빡한 거야. 일부러는 아니고. 방금 통화는 뭔데? 어머니가 얄미워서 말 안 했다며. 돌아가신 것도 아니라고 했다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만에 며느리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화도 원망도 이상하게 일지 않았습니다. 됐다. 딱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앞으로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너희한테 짐되기 싫으니까. 아들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만들 가거라. 나 좀 쉬어야겠다. 며느리가 먼저 나갔고 아들도 몇 번이나 돌아보다 따라 나갔어요. 병실에 옆집 할머니와 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식어버린 김치전을 어디선가 다시 데워와 내 앞에 놓아주었어요. 정수 엄마, 이거라도 좀 들어요. 저는 김치전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짭조름한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군요. 화장실에 갇혀있던 하루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내 걱정을 귀찮은 일로 여기는 며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은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식어버린 마음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겠죠. 저는 다음날 태어나자마자 직접 수리기사를 불러 화장실 문부터 고쳤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 한켠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끌림이었습니다.